자, 오늘은 컨텐츠 소비와 간단한 필기가 사용 목적인 일반인으로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15일 동안의 사용기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일반인에게 이 가격의 아이패드가 값어치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디스플레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미니 LED가 들어가면서 기존에 비해 화질이 엄청 좋아졌죠. 태블릿 최상위 수준입니다. 명암비가 100만 대 1이니 로컬티 밍존이 10,000개니 하는 자세한 설명은 더 잘 설명해 놓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컬러 스케일님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 드리자면 솔직하게 웹서핑, 노트 사용 시에는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유튜브 영상만 틀어도 그 검은색으로 잘리던 부분들, 원래는 거슬렸던 회색빛으로 보였던 그 부분들이 진짜 블랙으로 보인다는 점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HDR 지원하는 콘텐츠를 튼다? 그러면 진짜 리얼리 어썸 언빌리버블 합니다. 아이폰으로 볼 때는 화면이 작아서 체감이 덜 되었지만 이 아이패드로 유튜브에 4K HDR 검색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틀면 척추부터 올라오는 소름에 전율합니다. 지금은 HDR 컨텐츠들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지만 앞으로 넷플릭스 등을 통해 보급이 많이 되면 이 디스플레이의 가치는 더 올라가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극찬을 늘어놨으니 디스플레이 관련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디스플레이 테두리에 생기는 회색 그림자 문제. 이건 뽑기 문제가 아닌 디스플레이 특성상 전 기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사전에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했던 문제인데 확인을 하면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한 예민하시는 분들께는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도 한 예민하는 성격으로서 초반에 확인할 때는 거슬렸지만 어차피 주로 보는 화면은 중앙 쪽이고 검은 화면에선 티도 안 나서 10분 거슬리고 그 후 며칠 동안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둘째는 화면이 푸르스름하게 번지는 블루밍 문제. 어두운 곳, 최대 밝기, 검은 화면, 하얀 물체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것도 신경이 아예 안 쓰인다 하면 거짓말이죠. 저는 밤에 잘 때 불 끄고 패드를 베개 옆에 놓고 영상 보다가 자서 생활 패턴상 체감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확실히 위에서 말했던 조건에 다 해당하는 경우라면 약간 신경 쓰일 정도입니다. 그래도 제가 치명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어두운 곳에서는 밝기를 많이 올리는 상황이 잘 없고 검은 화면에 흰 물체를 보는 경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용하면서 거슬렸던 건 몇 번에 불과하고 그 거슬리는 정도도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나올 다음 버전인 아이패드 OS 15에서 개선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M1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태블릿 아니 노트북을 포함하고도 이 이상 가는 성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성능이 좋은 칩인데요. 아이패드에서는 포토샵 같은 무겁고 전문적인 어플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코어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컨텐츠 소모용으로 아이패드를 쓰는 이런 전문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체감이 될까요? 정답은 어느 정도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코어 숫자뿐만 아니라 개별 코어들의 클럭 또한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웹서핑, 노트 앱 등 비교적 가벼운 어플 구동 시에도 더욱 빠릿빠릿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성능은 역시 태블릿 중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전면 카메라는 센터 스테이지 기능 등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화상통화 많이 쓰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업그레이드일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스캔 외에 아이패드 카메라를 거의 쓰지 않는 저한테는 큰 체감은 없었습니다. 하단부 단자가 썬더볼트로 업그레이드 된 것도 좋지만 활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는 태블릿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 스피커도 스테레오로 나오고 음질도 좋아서 영상 보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3지 노트북 화면 부분만 똑 떼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죠? 12.9인치라는 디스플레이 넓이는 태블릿으로는 정말 광활합니다. 첫 느낌이 진짜 지하철에 있는 전자신문 뭐 그런 거 읽고 있는 줄 알았어요. 웹서핑 할 때 진가가 확실히 드러나고요. 딱 A4 용지 크기라 PDF 읽기 및 필기도 수월합니다. 두께는 이 정도면 괜찮네 싶을 정도이고 무게는 묵직합니다. 이동용으로는 백팩을 들어도 피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어느 기기보다 좋은 화면이고요. 성능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지간한 컴퓨터보다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빠릿빠릿합니다. 스피커가 좋아서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엄청 좋고요. 카메라, 마이크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크기, 무게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동 시 사용은 어려운 편이고 한 장소에서
거치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좋습니다. 액세서리들도 모두 고퀄리티고요. 사실 물론 가격도요. 그래서 전문가용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도 추천하느냐? 네, 추천합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유일한 단점이 가격입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에 세일이 들어가야 120만원대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구입 각도를 재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가격대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가장 만족도 높은 태블릿을 원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제가 합리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약 40~50만원대 태블릿을 지금 시청자분께 필요한 합리적 태블릿 가격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어떤 기기보다도 좋을, 특히 영상 감상하실 때 최고의 디스플레이, 거치하거나 누워서 보기 딱 좋은 광활한 12.9인치 디스플레이, 화면이 얼마나 쨍하고 예쁘게 나오는데 특히 앞으로 이런 영상 더 많이 나올 텐데 디스플레이도 넷플릭스 같은 구독형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 만원 투자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3년만 쓴다고 해도 36만원이죠. 40만원 치고. 어플을 훨씬 빨리 켜지고 용량도 큰 PDF도 빨리 불러오고 뭔 짓을 해도 잘내 없는 M1 칩. 지금 기기에 아무 불만 없어도 얘 한 번만 써보면 역체감이 확 되는 M1 칩. 3년 치고 20만원 나쁘지 않죠. 나머지 빵빵한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알루미늄 마감, 거기에 애플 감성까지. 여기에 10만원 투자 못하시겠습니까? 중고가 방어도 애플이 나름 잘 되는 편입니다. 3원 뒤에 빵원 되지 않아요. 그때도 60은 할 겁니다. 사실 초기 투자금이 클 뿐 긴 시간 동안 그 값어치를 톡톡히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로서 전문가용 어플을 활용하실 분들께 최상의 태블릿이지만 그만큼 일반인들의 컨텐츠 소비, 간단한 편집과 필기 같은 무겁지 않은 생산성 어플 사용에도 가장 좋은 태블릿입니다. 그래서 이미 프로 5세대에 꽂히신 분들께서는 크기와 무게감 고려하시고 바로 구매하세요. 다른 거 사시면 두고두고 프로 5세대와 비교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 사용기를 간단히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